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1학기 수학이죠. 38강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y는 3x.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정비례하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죠? y는 3x라는 함수가 있다면 그놈의 x의 값에 의해서 y의 값이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뭐 이렇게 3일 때 y의 값이 얼마냐 하면 여기 x의 값이 3이면 y의 값은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x가 3일 때 y가 9이다 라는 것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수직선과 좌표 평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직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 그랬는데 일단 수직선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수직선. 자, 수직선이라는 것은 직선인데 그 위에 숫자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를 표시했어요. 모든 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 뭐가 있을까요? 정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정수 안에 자연수도 있겠지만 유리수.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 뺄셈 배웠잖아요. 그죠? 유리수. 예를 들어서 2분의 1, 뭐 4.8, 뭐 이런 수들이 유리수죠.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3 이런 것들이 정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어떤 한 점을 정해서 얘를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 가운데 있는 꼭 가운데는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원점을 기준을 잡아야 돼요. 출발하는 기준. 그죠? 출발하는 기준.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원점을 잡고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는 양수들을 표시하고 왼쪽에다가는 음수들을 표시해요.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숫자가 커진다. 이런 기본 계획하에 수직선에다가 수를 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1이 있다, 2가 있다, 3이 있다 이렇게 눈금은 여기 눈금에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표시한 것은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여기 뭐 이렇게 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수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의 위치가 여기고 2의 위치가 여기다 대략적으로 표시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요 놈의 가운데 여기에는 1.5가 있겠구나. 1.5를 분수로 고치면 2분의 3이겠구나. 그럼 여기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쪽으로도 음수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정수도 이렇게 끝없이 가고요. 근데 요 사이에도 또 수없이 많은 수들이 있어요. 요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수들이 요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수들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를 여기다가 표시했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를 여기다 표시했어요.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어떤 사람들 여기 정수만 있는 줄 알아요. 그거는 초등학교 수학이지. 초등학교식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이제 알고 있는 숫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수들이 여기 있는 거죠. 자, 0에서 1까지의 거리와 1에서 2까지의 거리와 2에서 3까지의 요 거리 혹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건 다 똑같겠죠. 그죠? 요 길이는 다 1이라는 값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양수를 표시하고 이쪽으로는 음수를 표시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양수는 여기 1, 2, 3 이쪽으로 1, 2, 3 이렇게 가요. 근데 음수는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죠. 그죠? 이쪽에서부터 1, 2, 3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는 게 아니라 0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것을 마이너스 1이라고요. 0으로부터 2만큼 떨어진 지점을 마이너스 2의 위치라고 하고요. 0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점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수를 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기준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되겠죠? 이 기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점이라고 한다고요. 원점. 오리진이라고 그래서 오리진, 영어로 이니셜이 오리진이라서 요거는 알파벳 O예요. 알파벳 O. 영어가 그러니까 숫자 0이 아니고 알파벳 O. 그래서 원점을 표시하는 이니셜로는 알파벳 O를 씁니다. 알파벳 O는 0에서 온 게 아니고요. 오리진이라는 원점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에서 온 겁니다. 오리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위에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를 해야 돼요. 위치가 어딘지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수들이 있는데 보이게끔 적어주는 것이 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선이 자, 이 임의의 점 가운데다가 원점을 잡고요. 선생님이 여기 대충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짧게 그려도 되고 자를 대고 눈금을 정확하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가 어떤 좌표를 표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다가 2.5라는 수를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쯤이 2.5가 되겠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겠구나. 그럼 여기가 2.5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 2.5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너무 좁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여기다가 2.5라고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2.5다. 2.5가 여기네. 그죠? 자, 그래서 2.5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5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마이너스 1.5.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의 가운데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쯤이 될 것 같아요. 여기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5네. 1.5라고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2.5와 마이너스 1.5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까라는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1.5와 2.5 사이의 거리를 내가 문제에서도 마이너스 1.5를 표시해봐라, 2.5를 표시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1.5, 2.5 그냥 이렇게 계속 말하려고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기호를 붙였어요. 내가 이거 먼저 말했으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러면 저거는 점 A, 점 B 이렇게 말합니다. 점 A, 점 B. 그러면 얘는 B와 A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죠? 간단하게 똑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문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을 바로 이제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으니까 기호를 이렇게 도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점은 2.5에 대응하는 값인데 그 점의 위치는 2.5고 그 점의 이름은 A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2.5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죠? 또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5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길죠, 이제. 이것도 길죠. 수학에서는 복잡한 것들을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거나 기호로 나타내려고 해요. 자꾸 해요.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2.5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A 괄호하고 2.5 그리고 여기는 B니까 B 괄호하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것을 점을 좌표로 나타낸 거예요. 요것을 좌표로 나타내라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여기는 수직선의 숫자 위치가 이제 어느 한 숫자의 위치가 기준이 구성 성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괄호하고 2.5, B 괄호하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점 A의 좌표가 2.5다.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5다 라는 것을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점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C 마이너스 3분의 4 요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일단 얘는 음수고요. 3분의 4니까 대략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1에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눴을 때 3분의 1만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죠. 그죠? 공교롭게 여기 B 옆에 지금 바짝 붙어 있네. 여기를 C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대응하는 숫자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너무 바짝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하고, 여기 1, 2, 3 자연수 혹은 정수들 위치를 대략 표시하고, 나머지는 자세하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써주면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자, 수직선에 대응하는 점에 대해서 점에 대응하는 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거꾸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좌표를 나타낼 줄 아는 것. 요게 지금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게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 첫째, 좌표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표시하는 거고요. 점 P의 좌표가 A일 때 기호로는 점 P의 좌표가 A일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제일 먼저 사실은 해야 될 것이 기준을 잡는 건데, 그 기준을 잡는 그 값을 0이라고 하고, 수학적인 용어로는 원점이라고 읽는다. 요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점은 좌표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알파벳 O고요. 여기는 숫자 0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좀 헷갈린다. 그죠? 자, 요것은 알파벳, 영어 알파벳 O, 그리고 얘는 숫자 0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원점을 나타내는 좌표인 거죠. 그죠? 원점을 나타내는 좌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 하나에다 나타내 봤고요. 그 수직선에서 갖는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책 같은 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나올 얘기이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사실은 나왔는데, 앞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수직선의 수를 표시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수가 점점 커진다. 일정한 비율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기준이 원점이라 그랬죠. 그죠? 원점. 원점의 오른쪽에는 양수들, 우리가 아는 모든 양수들이 있고요. 원점의 왼쪽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음수들이 위치하고 있다. 자, 우리가 아는 모든 수들은 양수 아니면 음수죠. 그죠? 그리고 0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양수와 음수와 0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수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놈의 기호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그죠? 양수는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음수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요놈은 부호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부호를 기준으로 보니까 세 개의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양수, 음수를 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절대값. 그죠? 절대값. 절대값은 뭐냐 하면 어떤 수, 절대값 A, 절대값 3 그러면 이거는 수학적인 기호로는 절대값 3 이렇게 쓰고요. 이 절대값 3의 값은 뭐냐 하면 원점으로부터 3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3까지 1, 2, 3. 이 거리가 3이다. 플러스 3까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배웠던 거죠. 수의 덧셈 뺄셈 할 때. 그죠? 자, 그래서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그 수까지의 거리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첫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두 가지.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자, 수학은 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수학은 거리의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는 게 수학의 본질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리라는 거예요. 거리의 개념.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큰 수 마이너스 작은 수 하면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것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리를 구할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랬죠. 그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 좀 지워야 되겠다. 우리 여기 이것들을 좀 지워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요 지금 하는 것이 요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큰 수 마이너스 작수.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두 수가 여기 있는데 좀 작게 그릴까요? 1, 2, 3, 4, 5. 자, 1, 2, 3, 4, 5. 자, 선생님 지금 여기 2에서 5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그래요. 2에서 5까지의 거리는 2와 5 사이의 거리는 하나, 둘, 셋, 3이죠. 그죠? 2와 5 사이의 거리. 우리가 구해보니까 3이에요. 근데 요 개념을 잘 가져와 보세요. 요 개념을. 큰 수 5에서 작은 수 2를 빼주니까 3이 되잖아요. 그죠? 자, 거리는 원래 이렇게 세야 돼요. 아, 한 칸, 두 칸, 세 칸. 아, 거리가 3이구나.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데, 뭐 숫자가 분수거나 소수거나 아주 먼 두 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이렇게 셀 수 없잖아요. 직접. 그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거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를 구해 보려고 해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 사이의 거리는 몇 칸이죠? 한 칸, 두 칸이니까 거리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는 자, 이 마이너스 4와 2 중에서 누가 클까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중에서 큰 수는 부호가 반대일 때,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큰 수예요. 마이너스 2 큰 수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빼줘라. 그죠? 자, 이렇게 빼면 그 거리가 2가 됩니다. 여기 둘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 까먹은 사람도 있으면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거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거리가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지죠, 이제? 양수끼리, 음수끼리는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 치고, 양수와 음수 두 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이게 그 방법이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여기 다 지워버리자. 자, 마이너스 3에서 여기 플러스 5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 사이의 거리 거꾸로 해볼까요? 자, 누가 크죠? 5가 크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이 작은 수네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결국 8이 되죠. 그죠? 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거리가 8인데 그럼 맞나 한번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전체가 8칸이구나. 그러니까 거리가 8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수의 작은 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을 그냥 그려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B 플러스 2분의 7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마이너스 3분의 4와 2분의 7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게 좌표로 지금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어디냐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대략 뭐 여기쯤 되는 겁니다. 여기 A고요. 2분의 7은 3.5니까 여기가 B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칸을 세야 되는데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식을 쓰는 겁니다. 자,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니까 우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분의 7 큰 수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3분의 4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저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통분을 하면 6분의 21 플러스 6분의 얼마죠? 8. 그래서 그 거리는 6분의 29가 되겠구나.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6분의 29. 자, 이걸 여기서 눈금으로 이렇게 셀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방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 여기도 다 지워야 되네. 여기도 다 지워야 돼. 여기도 다. 자, 이건 뭐죠, 이거? 이거 스타크래프트의 저그에서 이렇게 팅 쏘면 이거 지나가면 다 스치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템 있죠, 그죠? 그런 종족 있죠? 뭐지,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은 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이제. 자,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두 점 A와 B의 가운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가운데에 대응하는 수, 그걸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점이라고 합니다. 중점. 두 점 A, B의 중점의 좌표.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얘기죠. 중점을 기호로는 이니셜 M을 씁니다. M을 미들 가운데, 그죠? 미드. 그래서 미드 포인트 이렇게 말하고 이니셜로는 M을 씁니다. 그래서 A와 B의 가운데예요. 자, 가운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 사이에,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해보자고요. A와 B의 가운데에 뭐가 있을까? 가운데 위치에 대응하는 수는 뭘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A와 B 사이 전체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칸 중에 그러면 4칸을 가면 되니까 1, 2, 3, 4. 여기서 4칸 올라가도 되고요. 여기서 4칸을 내려와도 되죠. 1, 2, 3, 4. 4칸을 내려와도 여기에요. 여기. 아, 여기가 바로 M이구나. 그러니까 그 M의 좌표는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문제에서는. 그죠? 근데 이건 공식은 이렇지는 않아요. M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좌표를 쓸 때는 알파벳 이니셜을 쓰고 괄호하고 그 안에 수를 쓰잖아요. 자, 이때 요 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할 때마다 이걸 해서 그림을 그리고서 칸수를 세가지고 가운데를 잡기는 힘들고 또 분수나 소수의 가운데 있는 점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 두 수를 더해서 반을 나누면 공교롭게도 가운데가 된다는 거예요. 두 수를 더해서 반을 나눈다. 그러니까 5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해서 반을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5 더하기 마이너스 3은 2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M의 값이 1이구나, 가운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점을 여기 이니셜 A라고 하고, B라는 점을 이니셜 B라고 할 때, 자, 여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건데, 큰 수에서 작은 수는 문자일 때는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그림은 여기 지금 B가 큰 거지만, 자, 그래서 두 수의 거리,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라는 것을 기호가 뭔지 모르는 상태, 누가 클지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빼요. 빼서 절대값을 취해주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 중요한 거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이게 거리라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느냐, A와 B를 더해서 반 나눈 값을 괄호 안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시간이 한 30분 넘게 지났는데 지금 수직선 하나밖에 못했어요. 지금 야, 이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빨강 별.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빼서 절대값을 취한다.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반 나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 거리라는 것은 A와 B 사이의 칸수를 센 거고, 중점이라는 것은 A와 B 사이의 전체 중에 반을 뚝 잘라놓은 거기에 대응하는 수를 중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좀 쉬워요. 자, 이번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좌표 평면을 그리려고 해요. 야,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얘가 지금 움직임이 둔해졌어요. 마우스가. 좌표 평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평면이란 말이 있죠. 그죠? 우리 여기 지금 이 바닥 있잖아요. 이 바닥. 그죠? 이런 게 평면이죠. 평평한 면을 평면이라고 해요. 이 평면을 잘랐어요. 잘랐어. 아, 잘랐다? 아니야. 잘랐다 하지 말자. 자,
아까 좀 전에 했던 수직선 있잖아요. 수직선. 그죠? 수직선. 수직선이 자 여기 가운데 원점이 있고요. 자 이쪽이 양수 쪽이고 이쪽이 음수 쪽이에요. 그죠? 이런 수직선을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수직선을 두 개를 만들어요. 자 0 그리고 이쪽이 양수 이쪽이 음수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0끼리 만나게 그리는 겁니다. 0끼리 만나게 어떻게 하냐면 수직으로 만나게 수직선 두 개를 붙였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고요. 얘를 이쪽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잘 봐야 돼요. 플러스 쪽이 위로 가게 마이너스 쪽이 아래로 오게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선생님 여기다 부호는 써야 되겠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자 이렇게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붙였고요. 먼저 그린 수직선을 x라고 말을 하고요. x축이라고 하고 이 나중에 그린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해요. y축 x축 y축 자 x축 y축 이렇게 해서 자 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인 거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붙인 거 이렇게 화면은 거꾸로니까 이렇게 붙인 거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수들이 계속 있겠죠? 여기 1, 2 그 위치는 임시로 해놓는 거니까 임시가 아니고 상상으로 해놓는 거니까 4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도 1, 2, 3, 4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수는 좌표로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수에서 이제 함수를 해야 되니까 요거 약간 여기가 좀 어려워. y는 3x라고 해봐요. y는 3x 그러면 x의 값이 정해졌을 때 x가 1이라고 해보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 돼요? 함수 값이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오더드 페어 순서쌍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x를 쓰고요 뒤에다가 3을 쓴 거예요. y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쪽을 뭐라고 하냐면 x좌표 요것을 y좌표 이렇게 x좌표 y좌표 두 개의 성분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x의 1 자 여기 이렇게 x1과 y 1, 2, 3 여기 3이다 3 자 여기 1과 여기 3이 여기 만난 지점 있죠. x가 먼저예요. x축이 먼저예요. x축의 1과 x축의 1과 y축의 3이 만난데 요 점이 바로 요 점이 되는 겁니다. 요 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잘 보면, 여기가 1, 2, 3, 4 플러스이고,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은 플러스가 만난 거겠죠. 그죠? 여기 있는 거는 x가 먼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만났겠죠. 여기는 x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만났겠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여기는 둘 다 플러스. 자, 여기는 뭘까요?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좌표평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좌표평면을 그리는 방법은 x축하고 똑같은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가 y축의 부호가 플러스가 이 위로 가게끔 두 개를 90도가 되게 붙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을 그때 마찬가지 원래 점 원점이 만난 점 있잖아요. 얘는 좌표 평면의 원점 이렇게 말합니다. 좌표 평면의 원점 마찬가지로 이니셜 알파벳 O 그리고 좌표 평면이란 말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냥 원점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x축과 y축에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2차인 한번 보죠.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내용 정리된 걸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좌표 평면에 대해서 내용 정리가 된 것을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나오는데 좌표 평면이라는 두 개의 수직선 그죠? 두 개의 수직선이 점 O 원점이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끼리 원점에서 서로 만나게 수직으로 만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이 플러스 쪽이 위로 가게 이렇게 요 마이너스가 요리 오게 이렇게 이어 붙인 겁니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둘을 만나게, 그리고 요 가운데는 원점끼리 딱 부딪히게, 그리고 얘는 수직이 되게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죠? 그때 가로로 된 선을 x축이라고 하고요. 세로로 된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합니다. x축은 함수의 x값을 나타내고요. y축은 함수의 y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쉼표를 꼭 써야 되는데요. 여기에 x의 좌표 x가 들어가고 이쪽에 y가 들어가요. 그림 같죠? 무슨 이모티콘 같아. 자, 이쪽이 x 좌표고요. 이쪽이 y 좌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쌍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돼요. 좌표 평면 위에다 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합쳐서 좌표축이라고 하고요.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O를 좌표 평면의 원점인데, 좌표 평면이란 말은 어차피 좌표 평면과 그냥 수직선이 동시에 나와 있는 문제는 없어요. 좌표 평면이 있으면 좌표 평면만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점이라고 해도 두 개의 차이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냥 있는 이런 바닥 있죠? 이런 바닥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내가 여기다가 수직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여기다 1, 2, 3, 4 마이너스 여기다 1, 2, 3, 4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으면 이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좌표 평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고요. 요 두 개가 좌표축이고, 그 중에 가로로 있는 것이 x축, 세로로 있는 것이 y축. x축과 y축. 요때 요 x와 요 y는 함수에서 x의 값과 y의 값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다 숫자를 표시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좌표 평면 위에다가 지금 이제 표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표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표시를 이렇게 해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아까 점에다가 포인트 기호를 붙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좌표 평면에는 구성 성분이 두 개죠. x좌표와 y좌표. 그래서 좌표 평면 위의 좌표를 쓸 때는 이렇게 괄호로 묶되 중간에 쉼표가 있어서 두 개를 적어줘야 됩니다. x의 좌표와 y좌표 두 가지를 적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순서가 있어서 앞에가 x고 뒤에가 y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순서쌍. 한 쌍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점이 하나예요. 하나의 위치죠. 그죠? 수직선에 여기 a를 어떤 수를 표시하면 여기는 뭐 3,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면 두 개잖아요. 그죠? 하지만 3과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3,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 그러면 여기 점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a점이. 아시겠죠? 점 하나를 좌표에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 순서를 생각해서 순서를 머릿속에 두고 x를 앞에 y를 뒤에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쌍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기 이제 숫자가 좀 있다고 쳐보고요. 예를 들어서 3, 2 순서쌍을 나타내보자. 그러면 x가 3이잖아요. 그럼 여기 3이 있다고. 3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어. 3에다가 세로로 선을 그어. 3에다가. x값이 3일 때 3에다가 세로로 그어요. 자, y값이 2니까 여기 y2에다가 가로로 이렇게 그어요. 그 둘이 만난 데가 바로 3, 2 이렇게 읽습니다. 3, 2 이렇게 x좌표 3, y좌표 2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3, 2 이렇게 읽기도 하고 3, 2라고 하거나 뭐 2.3, 3.2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니까 콤마라고 여기를 따로 읽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3, 2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좌표를 이렇게 XY 순서라고 나타내고요. 이 앞에다가 이니셜 P를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의 P예요. P 3,2를 그 위치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거죠. 자, 점 P의 좌표가 A, B일 때 기호로 P의 괄호하고 A, B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때 요 앞에 있는 놈을 X좌표, 뒤에 있는 요 놈은 반드시 Y좌표다. 왜냐면 얘네들이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가 있다. 그죠?
x가 항상 먼저고 y가 뒤에다 이런 얘기죠. 우리 집에 형이 있으면 형과 동생이 있으면 항상 형이 먼저 동생 나중 뭐 이렇게 하듯이 x가 먼저고 y가 나중이에요. 선생님이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전에 생기초 앞에 다른 강좌 보면 x는 자기 혼자 맘대로 정해지지만 y는 반드시 x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x와 y를 둘 다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 x는 독립변수라고 해요. 독립변수. 자기 혼자 뭔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때 y는 x가 정해지면 y가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얘도 변수인데 얘는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종속변수라고 해요. 종속변수. 자, 그런데 독립변수, 종속변수란 말이 어려워서 중학교 책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x는 스스로 정해지고 y는 x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나타냈습니다. 좌표를 찍는 연습을 몇 번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직선은 우리가 수직선은 좌표 평면을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수직선을 좌표 표시하는 것을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4점 ABCD, 그죠? ABCD 점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써요. 대문자. ABCD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봐라 그랬어요. 자, ABCD 차례대로 해보죠. A가 어디 있나 보니까 A가 여기 있네요. 그죠? A의 좌표 요렇게 쉼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 숫자를 쓰면 돼요. X의 좌표. 자, 그릴 때는 4콤 여기 4를 이렇게 4가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로로 선을 긋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릴 때는 좌표를 찾을 때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좌표를 찾을 때는 어떻게? 요 선을 따라서 X축이 여기 있잖아요. X축 쪽으로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 뭐가 써있지? 아, 4가 있네. 자, Y축으로 쭉 따라가서 가로축으로 따라가서 갔더니 여기는 뭐가 있지? 없네. 없는 게 아니죠. 여기 1이 안 써있기 때문에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한 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B의 좌표를 쓰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B는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죠? 아, 그러면 X축이 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 X축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아, 거기에는 2가 있구나. Y축을 나중에 가로로 이렇게 갔더니 아, 여기는 -3이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C점의 좌표를 한번 봅시다. C점. C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럼 X축이 여기 있으니까 X축 쪽으로 수직으로 가야죠. 여기 뭐가 있나요? -2, -3, -4. 그죠? 여기 -3이죠. 그죠? -3. 쉼표. 그리고 Y축을 따라서 이렇게 갔더니 아, 여기는 -4가 있네요. -4.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 숫자는 X축에 있는 숫자인지 Y축에 있는 숫자인지 잘 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D점의 좌표를 한번 보죠. D점의 좌표. D는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 X축으로 와야 되니까 X축으로 쭉 가보니까 아, 여기는 -4. Y축으로는 쭉 가니까 아, 여기는 +4.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좌표에 있는 수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뭐냐면 수학적 기호예요. 수학적 기호.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평면이 이렇게 X축과 Y축에 의해서 4조각이 났어요. 4조각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 평면이 4조각이 나왔으니까 4조각이 났잖아요. 그죠? 나누어졌다. 평면이 쪼개졌다. 4개의 면으로 쪼개졌다. 이런 얘기예요. 갈라졌다. 4개의 변으로 나누어졌다. 그죠? 이때 여기 1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부호가 A도 플러스 B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렇게 있는 요 쉼표인데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1사분면이라고 해요. 여기는 2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자, 이렇게 쪼개진 조각을 X축과 Y축으로 나눠놨을 때 전체가 4조각이 났는데 그 4조각의 각각의 위치에 대한 이름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좌표 수직선을 나타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빠르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계 더 확대해서. 자, 일단 첫 번째는 수직선 위에 문제만 푸는 거니까 이제 여기를 덮어버릴게요. 자, 여기를 수직선 위에 그 점을 나타내고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을 말해라 그랬어요. 가장 왼쪽이 어느 쪽이죠? 왼쪽이 이쪽이죠.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은 가장 작은 수예요. 왜냐하면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얘네요. 그죠?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은 바로 Q다. 이렇게 일단 그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치를 표현한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을 찾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수직선의 성질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작은 숫자다.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내점 P, Q, R, S의 위치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P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 마이너스 2분의 1은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가 P가 되겠죠. P가 되겠죠. 여기가 P가 되겠습니다. 자, Q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가 Q가 되겠어요. 자, R은 1인데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R이 되겠습니다. R. 그리고 S는 2분의 7인데 2분의 7은 3.5잖아요. 그죠? 3.5니까 3하고 4 사이의 가운데 여기를 S라고 하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여기 점을 찍고서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굳이 뭐 이런 걸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죠. 자,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죠. 2번 문제. A, B를 나타내고 그 사이에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거리 구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줬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큰 수 마이너스 작은 수. 그런데 큰 수 작은 수를 모르면 아무거나 빼서 절대값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요 놈이 큰 수고 요 놈이 작은 수니까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면 그 두 수 사이의 거리는 7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7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고요. A는 마이너스 4고 B는 3이니까 여기가 B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거리를 구할 때는 수직선을 그려서 하자 아니면 계산으로 하자. 선생님은 계산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맨날 수직선 그릴 수 없고 분수 소수 막 섞여 있는데 거리 구하라 그러면 그려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자. 거리의 식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나온 김에 A와 B의 중점 M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죠. M하고 괄호하고 이거 3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러면 반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중점은 뭐라 그랬어요? 더해서 반 나누라고 했잖아요. 더해서 반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그 다음 문제. 자,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순서상 이거는 아직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야, 이런 거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자, 순서쌍이 같다는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두 순서쌍이 서로 같다. 자, 두 순서쌍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요게 점의 좌표잖아요. 그죠? 좌표. 얘도 좌표. 그러면 위치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죠?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x좌표끼리 서로 같고 y좌표끼리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xy라는 좌표와 A, B라는 좌표가 같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X는 A랑 같고 Y는 B랑 같다 이런 뜻입니다.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같아야 이 좌표가 같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좌표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 A를 먼저 구해볼까요?
a는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고요. 자, 여기는 방정식이네. 2b하고 마이너스 2하고 같으니까 b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b 마이너스 a를 구하라는데 b 마이너스 a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은 3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순서쌍이 서로 같을 때는 x좌표끼리 같다, y좌표끼리 같아야 된다. 그 위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같아야 돼요. x끼리 같아야 되고 y끼리 같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뭐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은 여기 좀 안 맞는 건데 뭐 나왔으니까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 두 순서쌍이 서로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끼리 같고 얘끼리 같아야 돼요. 근데 복잡해지니까 잘 봐야 돼. 쉼표를 잘 봐야 돼요. 요 놈이 한 놈이고요. 요 놈이 한 놈이에요. 자, 그죠? 이렇게 같은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 b가 6이랑 같으니까 b는 양변에 2를 곱하면 12가 되고요. 그죠? 자, 마이너스 12와 3a가 같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는 4가 되네요. 자, 여기서는 a와 b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를 더하면 8이 되겠습니다. 12와 4를 더하면 8이 되죠. 그죠? 자, 요렇게 풀었습니다. 자, 이거 뭐 거의 1시간짜리가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 지금. 앞에 좌표 평면을, 사실은 좌표 평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인터넷 강좌나 이런 걸 보면 아주 허접하게 강의를 해놨을 겁니다. 다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몰라요. 이거 모르는데 다 안다 생각.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학생들이 모르는데 말이죠. 쥐뿔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배우는 건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한 발상이에요. 자, 조금 좁아가지고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자, 5번.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라고 했어요. 나타내라. 자, A를 나타내라. 일단, 우리는, A를 나타내라. A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X의 값이, X가 여기 쭉 있는데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야죠. 마이너스 3. 자, y도 마이너스 3이에요. y도 마이너스 3이니까 이쪽 이렇게 되겠네. 여기 만난데 여기가 바로 a다. 그리고 여기 쓸 수 있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좌표 평면 위에 그 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쓰고 좌표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a의 위치 까맣게. 자, b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b의 위치. b는 x가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 b는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고요. x 값에 3이 있어요. 여기 더 올라가야 되겠다. y 값에 y가 3은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c를 보죠. c는 요색 3,4. 3이 여기가 있고요. 3이 여기가 있고요. 4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C점이 되겠죠. 그죠? 자, 회색 잘 안 보인다. 자, 그 다음에 D점. D는 이 색입니다. D. 2,2에서 2가 있고요. 2가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이 이 좌표를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4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A, B, C, D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2는 뭘 할까요? 2는 이 색으로 해볼까? 2는 이거 뭐 깜장색이네. 2 0, 자, 요 좀 잘 봐야 돼요. 2는 x의 값이 0은 여기죠. 그죠? 여기서 세로로 선을 그어야죠. 세로로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점 이렇게 그어야 돼요. 자, 여기 세로가 있고요. 4가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4가 2점이.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죠? 2는 지금 y축 위에 있네요. 그죠? 2의 위치는 y축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는 마이너스 2, F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 F는 뭐, 요 색으로 해볼까? F.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y0이에요. X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가고요.
y는 0인데 y는 0이 여기잖아요. 그 가로로 가야 되니까 여기 만난 데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F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습니다. 이때 F는 지금 뭐예요? X축 위에 있네요. 그죠? X축 위. 자, Y축 위에 있으려면 X가 0이 돼야 되고 X축 위에 있으려면 Y가 0이 돼야 된다. 이 0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나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좌표를 쓰는 건데요. 좌표를 쓰는 건데 여기는 뭐 이상하게 나왔네요. 문제가 팁이 있어요. 팁이 있는데 팁은 필요 없고 문제만 붙여야 되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 지금. 자,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좌표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좌표를 적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좌표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좌표에다가 좌표를 적는 데 있어서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서 이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우리는 외워야 되잖아. 1.5는 이니셜을 쓰고 0,0 그죠? 자, 얘는 알파벳 5는 약간 뚱뚱해요. 자, 얘는 숫자 0 그죠? 숫자 0 얘네들은 숫자 0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죠? 0하고 알파하고 헷갈려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0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집합에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이니셜이라서 이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0이나 5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쓰느냐? X좌표가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X를 먼저 쓰고 Y를 나중에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X좌표를 먼저 쓰고 자, B점의 좌표는 X좌표가 5고요. X축 위에 있대요. X축 위에 있으면 아까 Y좌표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C점도 마찬가지예요. Y좌표가 마이너스 4다. 아, 이 뒤에가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그리고 Y축 위에 있다. X가 0이란 얘기죠. 그죠? 앞으로 돌려보세요. 앞으로 돌려보셔서 마지막 부분에 좌표를 표시할 때 지금 5번 문제 풀 때 바로 그렇게 했죠.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고 그때 X축 위에 있으려면 Y가 0이고 Y축 위에 있으려면 X가 0이다. 이 설명을 제가 잠깐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와, 이게 지금 몇 시간짜리일까? 야, 1시간이 훨씬 1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좀 많이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보면 기억도 훨씬 더 오래 할 겁니다.